정부가 2025년까지 무려 58조의 돈을 쏟아부어서 데이터댐을 건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댐 만들 필요가 있는지, 과연 뷰노는 어떻게 데이터댐을 이용한 정보를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건 과연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있는가, 데이터댐은 필요한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 이거를 직접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댐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댐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 활용 단계입니다. 데이터댐에 데이터를 엄청 쏟아 부었단 말이지, 돈을 들여서. 그리고 이동시켰단 말이지. 그럼 이걸 가지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과연 어떤 분야에서 이 꽃을 피워나갈 것인가, 이곳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서 데이터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다면 그 어디를 가도 이해를 못합니다.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지금 캐내고 있습니다. 댐의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고 가공하는 일,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일, 여기까지 알아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걸 활용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야지 사실은 진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돈 버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기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고요. 네. 저희가 활용하는 데이터는 이제 주로 병원에 있는 어떤 엑스레이, CT, MRI와 같은 이런 의료 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생체 신호, 문진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자로 된 데이터,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혹은 어떤 질환이 발생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기업은 그 댐에서 정보를 뽑아다 쓰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혹은 앞으로 만들어질 이제 댐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로를 통해서도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결국에 이제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네, 이 데이터 댐으로 인해서 훨씬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댐은 잡탕이군요. 그럼요.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가 모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데이터댐을 만들잖아요. 이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뷰노 같은 회사들은 그 정보를 마음껏 갖다 써요? 의료 정보는 워낙 개인 민감 정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같은 회사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예 의료 AI를 만들 때, 인공지능을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겠고, 혹은 이제 저희가 이미 개발한 인공지능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또 써볼 수 있겠죠. AI한테 이거를 집어넣고 새로운 데이터를 너 결과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해서 AI가 이겁니다 라고 해서 그건 맞았어, 그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조율하면서도 오차를 줄여나가요? 그렇죠. 계속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적절하게 AI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도 좀 해볼 수 있고, 의료에서는 이제 신뢰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성능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데 활용을 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진출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을 실제로 만드는 이런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런 솔루션을 제품으로 만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많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정확도 99%인 AI를 만들었다고 내일 당장 전 세계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임상시험이란 걸 거쳐서 식약처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 FDA의 승인을 받아야만 병원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개발된 솔루션을 또 병원의 시스템에 또 통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좀 스텝별로 되게 다양한 이제 새로운 인력들. 그럼 이거는 없는 분야를 개척해서 나가는 새로운 직업군의 탄생인 거네요? 그렇죠. 뭐 저희 분야를 보고 흔히 걱정들 하시는 게, 그러면 미래의 의료진의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 인공지능이 의료진이 하는 행위를 대신하니까.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의 수의 의료진이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환자 수도 늘어나고 우리가 점점 더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수의 의료진들이 증가하는 이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솔루션이고, 일자리를 뺏는다기보다는 이제 일자리를 확장하는, 만들어내는 개념이잖아요. 방향성 좋아, 인프라 좋아. 근데 우리가 활용하는 입장에서 쓸데없이 저런 건 하지 말고 진짜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나요? 사실 이제 기존에도 많이 모여지고 있던 데이터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중복해서 또 수집을 한다든지, 쓸데없지 그거. 네, 혹은 이제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사실은 잘 활용해야만, 뭐 구슬이 소말이어도 깨워야 보겠지,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에 좀 더 향후에는 이제 많은 방점을 둬서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고 쓰여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잘 가져가고 지금은 데이터 댐의 수량을 늘리는 데 조금 집중이 돼 있죠. 그렇죠. 일단은 댐을 지어야 이제 물도 모으고 활용도 하고 전기도 발전도 하고 할 테니까 지금 이제 댐을 짓고 있는데 댐을 짓고 나서 우리가 관광용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댐을 이용해서 뭐 산업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여러 가지 시각을 봤어요. 근데 댐에 들어있는 물이 한 1, 2급수 돼야 그래도 갖다가 마시고 할 텐데 8급수 이러면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말도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지 좋은 데이터로 가요? 아니면 고급 데이터나 좋은 데이터를 모으도록 투자를 해야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너무 예쁜 데이터, 너무 좋은 데이터만 모여도 사실은 실제 세상과는 동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이 그냥 실험실에 있을 게 아니라 실제 세상에 쓰여야 된다면 사실은 좀 다양하고 좀 많은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서 뭐 예쁜 1급수만 모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급수의 물을 이제 골고루 잘 모으는 게 오히려 실제 세상에는 더 근접하니까 그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이터를 목표로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온실 속 AI가 돼버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사진들이 뭐가 쭉 있는데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저희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들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의료진들의 판독 정확도도 높이고 속도도 훨씬 빠르게 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병원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의료 솔루션들입니다. 이걸 보고 뭘 얘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AI가? 왼쪽 우리 손 뼈를 보면은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몇 살이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애가 성장이 지연이 된다든지 성조숙증이 발생하게 되면 또 2차 성징이 일찍 오고 성장판이 또 일찍 다칠 수 있어서 손 사진을 찍고 이 또래 아이에 대비해서 이제 성장이 빠른지 늦은지 혹은 정상인지 볼 수 있는데 그걸 안다고요? 네,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이 왼쪽 뼈 사진을 찍고 나서 책이랑 이렇게 비교하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또 되게 선생님마다 이 판독이 되게 다른 거예요. AI가 저희가 몇만 장의 이제 손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제 몇 초 만에 이제 딱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실제 9살 9개월 된 친구인데 뼈 나이를 봤더니 11살이다. 그렇죠. 더 성장이 빠른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성조숙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정확한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정확한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진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앞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게 과연 AI를 썼을 때 내가 앞으로 암을 조기에 찾아서 나중에 암을 늦게 발견하면 사실 치료하느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AI를 한번 쓸 때마다 2,000원을 지금 내는 게 나중에 늦게 발견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드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생기네요. 근데 지금은 그런 합의가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AI를 병원이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데이터 댐을 모으고 이동시키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활용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방법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하러 왔는데 안경점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안경점에서 눈 막 검사하는 그거 비슷한데요?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경점에서 저희가 촬영하게 되는 그 카메라는 눈의 앞쪽 렌즈의 시력을 검사하는 기기이고 저희 이 카메라는 안저 카메라라고 해서 눈의 가장 뒤쪽에 있는 망막을 검사하는 장비라 생긴 건 비슷하지만 하는 역할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이거 지금 찍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촬영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똥똥이라서 사람 너무 불편해. 네, 거의 다 됐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지금 약간 맨인 블랙 당한 느낌입니다. Don't even worry about it. 내 눈을 스캔 당한 느낌이 들어. 이 전체적으로 눈이 이렇게 막 훑어간 느낌이 들어. 네, 지금 양쪽 눈을 촬영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른쪽 눈에는 문제가 없이 완전히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여기 보이는 소견들이 다 12가지 정도의 안과적인 이상 소견들인데 만약에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 이 소견 중에 어떤 소견이 어떤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시로서 좀 비정상인 경우는 네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비정상 소견인 확실히 경우. 뭔가 좀 달라. 자, 비정상이라고 나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시신경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고 이 표시한 위치가 녹내장성 시신경 변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바로 녹내장 진단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임상 소견을 조합해서 녹내장이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분의 망막 사진을 판독할 수 있게 보조해 드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와, 좋네. 눈 건강 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부가 발표한 2025년까지 58조를 들여서 데이터를 쏟아붓는 데이터댐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모을 것인지, 정보를 어떻게 쏟아부을 것인지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공하고 유통시킬 것인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어떻게 꽃을 피울 것인가 마지막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오늘 하면서 느꼈던 것은 분명히 데이터댐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의 정보산업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의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해 줄 것이다.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데이터 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앞으로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 댐이라는 것은 분명히 들은 바로는 본 바로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사실은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좀 지켜보고 좀 반성해 나가야 될 것, 고쳐 나가야 될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끊임없이 저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